부교재 22페이지에요.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뭐라고 한다? 산출세액. 그래서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하면 그걸 산출세액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취득은 그게 무슨 취득과? 실질 취득과 간접 취득이 있어요. 여러분들 실질 취득은 어느 당시 가입을 한다고요? 취득 당시 가입을 하고요. 간접 취득은 증가한 가입을 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취득 당시 가액을 어떻게 결정할 거야? 응? 라고 한다면 이 취득 당시 가액은 원칙적으로 무슨 가액을 한다고요? 당신이 정해. 당신이 신고한 것으로 정해. 아셨죠? 그래서 취득한 가액을 당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무슨 가액을 한다고요? 시가 표준액으로 해야 되겠죠? 시가 표준하는 이유는 왜 그래요? 신고를 안 했거나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또는 신고가액이 어디에 미달돼요? 시가표준에 미달됐을 때죠.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 상속이나 증여 등 무슨 취득일 때? 상속이나 증여 등의 무상 취득일 때 무조건 무슨 가액으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특례로서 반드시 무슨 가액으로 할 수 있어요? 특례로서 반드시 무슨 가액으로 한다? 사실상 가액으로 한다. 반드시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증가한 가액이란 원칙적으로 변경 후에서 뭐를 차감하는 거예요? 변경 전에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거예요. 아셨죠? 다만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 등에 입증된다면 이때 무슨 비용으로 해라?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렇게 취득가액에다가 뭐 곱하면 돼요? 세율 곱하면 되는 거잖아.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사실상의 가액을 취득가액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사실상의 가액을 취득가액을 하는 경우 뭐 있어요? 국, 수, 공, 판, 장 있을 수 있죠. 두 번째 또 뭐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검증을 받은 경우도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또 누가 아닌 자가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 또는 대수선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몇 프로 입증된다면 때는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되겠죠. 하나 더 있어요. 뭐 연부취득도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근데 여기서
사실상 가액으로 한다는 뜻이 뭐예요?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된다는 뜻은 좋았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도 반드시 무슨 가액으로 한다? 사실상 가액으로 한다.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다만 여러분들 사실상 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제외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자, 아까도 했지만 첫 번째 뭐 있어요? 판결문 중 뭐?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 제외될 수 있죠? 두 번째 검민계약서나 공정대상의 금액도 제외될 수 있죠? 그럼들 이런 금액들은 국가 등에 제출된 문서야. 국가가 결정한 게 아니라고. 법원이 결정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는 이런 금액이 어디에 미달되면 시가표준액이 미달되면 무슨 가격으로 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되겠다. 무슨 뜻인지 아셨죠? 또 중요한 거 여러분들 아무리 국수공판장이라도 상속이나 증여 등의 경우에는 이건 무조건 무슨 가로 한다? 상속이나 증여 등의 경우에는 무조건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돼요. 네 번째 분들 잠깐만 어디를 가느냐면 자, 페이지 24페이지 한번 그래서 다음에 취득인데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증여 기부 그 밖에 무상취득 및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 이렇게 돼 있죠.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인한 것은 제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네 번째 부당행위계산 부인입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경우는 뭐 하겠다? 제외. 아셨죠? 이렇게까지 기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주의. 분들 사실상 가액을 취득가액을 할 때 취득가액의 범위를 정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국수공판장일 때 사실상 가액으로 한대. 맞죠? 근데 사실상 가액을 할 때 기타 부대 비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취득가액의 범위에 뭐 해야 될 게 있고 포함해야 될 게 있고 뭐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포함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래서 포함하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아까 건설자금이자 포함했었죠? 자, 특히 뭐 할부이자나 연체료, 중개 보수가 있을 수 있죠? 대신에 누구의 것은 포함하지만 법인의 것은 포함하지만 누구의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인의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할부이자, 연체료, 중개보수.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또, 자,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금은 포함합니다. 하지만 이용자가 분담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아요. 부담금은 포함하지만 분담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아셨죠? 그 다음에 용역비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채무인수액 포함하죠? 아까 부담부 증여할 때 채무인수액 취득가액 포함한다고 그랬잖아요. 채무인수액 포함하고. 그 다음에 채권의 매각, 손실도 포함합니다. 하지만 절대 포함하지 않는 거 뭐 있어요? 광고 선전비, 이주비 포함하지 않아야겠죠? 그 다음에 절대 뭐 안 돼요? 부가가치세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할인액이 있는데 이 할인액은 무엇을 빼라? 취득가액에서 공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추가적인 것은 문제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25번 볼게요.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신고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보로 취득할 경우 연부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따르는 거다. 맞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연부 금액일 때는 계약서상의 연부 금액이 아니라 사실상의 연부 금액이었고 취득 시기도 계약상의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었다는 거. 두 번째,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서 적을 때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맞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검증되는 개인 간 유상 취득일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 과표를 한다. 맞죠? 자, 여러분들 한 가지 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검증을 받았다면 취득가액은 뭘로 하죠? 취득가액은 살상가액을 해요. 근데 취득 시기는 언제지? 응? 이때는 계약서상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이렇게까지. 정리되셨죠? 4번.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면 증가한 가액이잖아요. 맞죠? 이때 증가한 가액 어떻게 구하는 거라고요? 증가한 가액이란 변경 후에서 변경 전의 가액의 차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 등에서 소요된 비용이 입증됐다면 그땐 무슨 비용을 해라? 소요된 비용으로 해라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5번 여러분들 우리 부교재는 없으니까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해두세요. 5번. 자, 5번이 답인데 보시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사상의 취득가격이 만약에 세무서장이나 지방구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제6조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른 확인된 금액보다 작다면, 신고된 금액이 작대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아니, 그때는 그 조사에 의한 가액으로 하면 되겠죠. 통보된 가액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자, 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 원래는 그 사실상 가액이 과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무서장이나 지방구세청장이 세무조사를 하다 보니까 세무조사에 의한 결과의 금액보다 작다면, 확인된 금액보다 작다면 어떤 금액으로 해라? 그 확인된 금액으로 해야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셨죠? 네, 이렇게.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25번의 5번 문장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27번이에요.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법인으로부터 무상 취득할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를 과표로 한다. 예? X라고 그랬죠? 왜요?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 취득일 때는 무조건 무슨 가격으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근데 1번 틀렸어요. 아셨죠? 네. 두 번째, 상속으로 인한 승계 취득의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 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표로 한다. 여러분들 이거 제 말이 맞아요. 100% 틀렸어요. 아셨죠? 상속이나 증여 등의 경우는 무조건 시가 표준액이에요. 대법원 판례가 계속 반복적으로 시가 표준액 하도록 돼 있고요. 기출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기출 문제에도 상속이나 증여 등의 경우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라고 나왔었어요. 옛날부터. 아셨죠? 그런데 상속이나 증여 등의 경우에는 신고가액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 생각해봐요.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있어야 돼요. 근데 상속이나 증여는 무상이잖아요.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 없다고. 제 말 이해하셨죠? 근데 상속이나 증여 등의 취득에서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 취득일 때는 무조건 무슨 가격으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예? 그래서 1번도 틀렸어요. 뭐라고요? 예, 1번, 2번 둘 다 틀렸다고요. 3번. 건축물을 신축 및 재축한 경우에는 건축비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맞죠?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의 과표라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간의 양도소득 부당해산 부인 규정에 따른 거래에 대한 취득의 경우는 뭐한다? 제외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다섯 번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을 과표로 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 잠깐만 26페이지 26번에 5번 잠깐만 가볼게요. (26페이지) 5번 보시면 자 여기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 인락조서는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서류이므로 그 조성 취득가액 과표가 된다? 자, 화해 인락조서는 취득가액 입증되는 서류를 보지 않죠. 그래서 그 금액이 어디에 미달되거든? 시가 표준액에 미달되거든. 무슨 가격으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해야 된다. 그것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고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지? 31번. 31번.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살상 취득가격으로 하는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할인받은 경우 할인액은 취득가액에서 빼야 되겠죠. 취득가액에서 빼야 됩니다. 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 이전에 양도를 발생한 매각차손 포함합니까? 포함해야 되겠죠? 다만 여러분들 매각차손을 전부 조건 없이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손실을 한도로 하는 겁니다. 제한 없이 전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죠? 네. 세 번째,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인데 자, 이거는 누가 취득하는 겁니까? 괄호안에 보니까 누가 취득하는 거야? 개인이 취득하잖아요. 맞죠? 이렇게 할부이자, 연부이자 등이 나오고 연체료가 나온다면 취득의 주체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취득의 주체가 누구가 취득하는 거예요? 개인이 취득하는 거니까 포함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포함하지 말아야 되겠죠? 자,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채무 인수액 포함하죠? 공인중개사 이급한 중개보수 포함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렇지, 개인이니까, 법인이 아닌 자니까 디귿과 미음은 포함되지 말아야 되겠죠? 네. 답은 몇 번이에요, 그래서? 2번? 니은하고 니을. 니은과 니을 대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른 거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다른 건 38번까지 가볼까? 예? 37번. 37, 38.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누가 아닌 자가 법인이 아닌 자가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얼마예요? 90%죠? 네. 자, 38번. 다음 연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내용 중 취득 시기와 과세 표준액으로 오른 것은 계약일이 2021년 4월 20일이고요. 연부 금액이 1200만원이네요. 매년 200만원씩 지급 약정이고 계약사상 연부금 지급일이 6월 1일이며 연부 계약은 6년으로 합니다. 6월 20일에 1회분 연부금액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고 시가 편익은 1000만원이래요. 자, 연부 취득에 대한 취득 시기는 언제가 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액으로 하며 취득가액도 사실상 연부
금액으로 해야 되겠죠? 답은 4번이죠? 네. 아셨죠? 이렇게. 제가 연부취득할 때 계속 강조했잖아요. 연부취득의 취득시기는 연부금 지급일인데 조금 더 나간다면 그 연부금 지급일은 계약서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고, 연부취득의 과세표준은 연부금액으로 하되 그 연부금액도 계약서상 연부금액이 아니라 사실상 연부금액으로 한다. 아셨죠? 네, 이렇게. 이렇게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머지 과세표준에 대한 문제는 자, 뭐 그렇게 기억하지만 안 돼. 자, 다시 한번 해볼까? 정리. 여러분들 과표 곱하기 세율하면 산출세액이래, 맞죠? 자, 과세표준은 실질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고, 간주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증가한 가액으로 하면 된다. 맞죠?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은 원칙은 신고로 해. 다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에 미달되거나 또는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취득일 때는 무조건 무슨 가액으로 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해. 다만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반드시 살상가액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아셨죠? 자, 증가한 가액이란 변경 후, 변경 전의 가액의 차익을 말하는 것이나 판결문이나 법인장부 등에서 소요된 비용이 입증된다면 무슨 비용으로 해라? 소요된 비용을 증가한 가액으로 봐야 되겠다. 자, 이때 사실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되는 경우 뭐 있어요? 국수, 공판장.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신고에서 검증을 받은 경우. 세 번째는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 또는 대수선화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90% 입증이 되는 경우. 또 연부 취득도 사실상의 연부금액을 과표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셨죠? 다만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하는 경우로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대. 그 첫 번째가 판결문 중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 제외될 수 있죠. 두 번째 뭐 제외되지? 거민계약서나 공정증서, 즉 국가나 법원에 제출된 문서는 객관적 취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어디에 미달되면 시가 표준액에 미달되면 무슨 가로 한다? 시가 표준액을 할 것이고. 아셨죠? 그 다음에 아무리 법인으로부터 국가로부터 취득했다 할지라도 그게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무슨 가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것이며, 또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특수관계자의 거래에 있어서 부당 행위 계산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이때는 사실상 취득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오늘 추가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사실상 가액이 인정된다 손치더라도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를 통해서 그 금액보다 작다면 뭐가 된다? 그때는 통보된 그 조사된 가액으로 해라 라는 것이다.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사실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된다면 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의 범위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설자금이자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해. 이 입에서 할부이자, 연부이자, 연체료, 중개보수는 누구의 것은 포함하지만 법인의 것은 포함하지만 개인의 것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농지 보존 부담금 등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은 포함할 수 있죠. 하지만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이용자가 분담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그 외에 용역비나 수수료 포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채무인수액도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되죠. 그 다음에 채권의 매각 차손도 포함돼야 돼. 아셨죠? 하지만 채권의 매각 차손이 전액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금융기관에 양도했을 때 손실만을 한도로 인정되는 것이다 라는 거. 아셨죠? 자, 이외에서 포함되지 않는 거 광고선전비, 이주비, 부가가치세는 절대 포함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할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할인받은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빼야 돼. 할인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해라.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였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그 내용들 포함하면 되겠다. 아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포함해야 되는 것 중에 이제 당연히 포함했어야 되는 건데 이제 명문화된 게 뭐냐면 우리 뭐예요? 저기 옵션 아셨죠? 거기 뭐지? 저 붙박이 가구등 이런 설치 비용도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한다. 여러분들 이런 붙박이 가구등은 원래는 취득세 대상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아니 김치냉장고 이거 취득세 대상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분양가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런 것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세 표준까지가 오늘의 공부였고요. 자, 세율 들어갈까요? 자, 우리 부교재 26페이지에요. 자, 여러분들 세율 다시 한번 해볼까? 세율은 크게 무슨 취득과? 실질 취득과 건주 취득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개정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 있었죠? 이게 개정 후에 뭐로 바뀌어요? 취득세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질 취득은 어떻게 나타나요? 승계 취득,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은 유상, 무상. 무상은 다시 상속과 증으로 나타나는데. 다시 한번 유상 취득 몇 프로? 농지일 때는 상속일 때는 농지일 때는 증일 때는 비영리 사업자일 때는 원시 취득, 간주 취득 2%. 그 외에 추가적으로 공유물의 분할 등이 있을 수 있죠? 몇 프로? 2.3%. 이때 원래 취득세 몇 프로였어요? 원래 취득세는 2%였죠? 그리고 여기에 뭐가 합쳐져서 등록세가 합쳐져서 지금 이 세율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취득세는 뭐예요? 표준세율이라고 했었죠? 표준세율은 모든 지자체가 반드시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세율이 표준세율이었고 이런 표준세율은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재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될 때는 그 중에 어떤 세율 적용한다?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 중에서 여러분들 몇 가지가 중요한 게 있는데 자, 농지가 중요해요. 농지는 유상일 때는 어떻게 돼요? 유상일 때는 3%, 상속일 때는 2.3%잖아요. 그러니까 농지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이런 농지는 지목이 어디예요? 취득세에서 지목은 예? 논, 밭, 과수원, 목장용지예요. 자, 그랬을 때 판단이에요. 현황의 판단을 할 건가? 공부상의 지목으로 판단할 건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취득세는 공부상 지목이어야 돼요? 사실상 현황이어야 돼요? 예? 뭐라고요? 둘
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자주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취득세에서의 농지의 규정은 여유롭지 않아. 빡빡해. 공부상 지목도 만족해야 되고 사실상의 지목도 만족해야지 농지로 인정해줘. 아셨죠? 그래서 공부상 지목이 논밭, 과수원, 목장 용지로서 사실상 농지 등으로 사용해야지만 농지로서 인정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해해서 여러분들 나중에 재산세 가서 농지를 배우잖아요. 재산세에서 농지는 논, 밭, 과수원까지예요. 재산세에서 농지는 논밭, 과수원까지예요. 목장 용지 아니에요. 근데 재산세 농지는 현황에 따라서만 판단하면 됩니다.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지목에 따라서 판단하면 돼요. 아셨죠? 이렇게. 이 정도만. 자, 이 정도까지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주택이잖아요. 그럼 봐요, 여러분들. 결론 이거야. 유상취득이면 일반일 땐 몇 프로예요? 일반 상가등일 때는 4%라고요. 근데 그게 농지라면요. 농지라면 3%라고요. 아셨죠? 근데 그게 뭐라면? 주택이라면 얼마까지는? 6억까지는 1%. 6억 초과 9억이라면 1.01%부터 2.99%까지 갈 거고. 아셨죠? 9억 초과되는 것이라면 3%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래서 농지, 유상취득인데 돈 주고 살 때는 일반 상가 등이면 4%. 그 다음에 주택이라면, 아니요, 농지라면 3%. 그게 주택이라면 주택의 금액에 따라서 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겠다. 1%에서 최대 몇 프로까지? 3%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 문제 한번 잠깐만 보고 문제 보면서 할까? 자, 39번 한번 볼게요. 자, 취득세 표준세율은 취득 물건에 따라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맞죠? 취득세는 누진세율 구조 아니에요. 비례세율이에요. 누진이다 비례다 이거 했었죠? 네. 안 했나? 했죠. 자, 두 번째. 동일한 과세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맞죠? 세 번째.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는 그 취득지분의 가격을 과표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네 번째. 자,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제11조 1항 8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토지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토지 또는 상가 등일 때는 몇 프로예요? 4%죠. 그 다음에 주택을 유상취득하면 1%에서 3%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토지를 유상취득했어요. 몇 프로예요? 4%죠. 돈 주고 샀으니까 4% 아니에요? 그리고 주택을 신축했어요. 몇 프로예요? 뭘 고민해. 2.8%죠. 원시취득이니까. 그래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늘 뭐를 좀 써봐요. 주택을 신축해봐요. 몇 프로예요? 2.8%죠. 그리고 그 부속 토지 등을 취득을 한번 해봐요. 반대로 했잖아. 원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토지를 취득하고 건물을 신축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근데 세금을 조금 더 아끼려고 뭐를 먼저 신축하고 주택을 신축하고 그 주택의 부속 토지를 취득하면 이거를 주택의 유상 취득으로 볼 거냐? 예? 아니면 그냥 토지의 유상 취득으로 볼 거냐?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이때는 뭘로 본다? 주택을 신축 후 인접한 토지 등을 취득했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주택의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토지의 유상 취득으로 보겠다. 몇 프로? 4% 적용하겠다라는 거. 이해하겠죠? 그래야 1번하고 상황이 똑같은 거잖아. 이렇게. 이 뜻 이해하시겠죠? 자, 5번 보세요. 5번. 주택법에 따른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을 6억 원에 취득하는 경우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조정대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을 취득할 경우 지방세법 제11조 1항 7호 남옥의 세율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중과세율의 100분의 1을 200을 세율 2배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OX X.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부교재 27페이지 가볼게요. 부교재 27페이지 거기 박스에 주택 유상취득 있죠? 예? 자 보면 조정대상 지역이냐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냐에 따라서 아셨죠? 그래서 이게 1주택이라면 어떻게 해요? 1%에서 3%. 조정대상 지역 아니든 당연히 1에서 3%죠. 자, 근데 2주택이라면 몇 프로예요? 8%죠? 자, 이게 왜 8%냐면 왜 8%냐면 유상취득이 원래 몇 프로예요? 4%예요.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 2배를 하면 그래서 8%가 되는 거예요. 몇 배? 2배. 근데 그게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그냥 1%에서 그래서 5번이 틀린 이유 아셨죠? 이게 조정대상 지역이었으면 맞아. 조정대상 지역이었으면 100분의 200 하는 게 맞다고 아셨죠? 자, 그런데 이게 몇 주택이에요? 3주택이에요. 그럼 몇 프로예요? 12%죠. 예? 이게 왜 12%냐 하면 봤더니 원래 유상취득이 4%잖아요. 이 4%의 중과 기준세율에 이때는 몇 배? 4배. 4%에 8% 하니까 12%가 되는 거라고. 제 말 이해하셨죠? 여기는 몇 배? 여기는 몇 프로? 8%.
그 다음에 4주택 이상이거나 또는 법인이 취득하면 여전히 12%가 되는 거다. 이해하셨죠? 왜 8%고 왜 12%인지 알겠죠? 중과 기준세율, 이걸 2%를 우리 중과 기준세율이라 하거든요. 이 중과 기준세율의 2배로 할 건가 4배로 할 건가, 이거는 우리 다음 주에 취득세 중과세 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야.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시면 알겠지만 중요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90% 이상이 기출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일 좋은 문제는 결국 기출문제야. 기출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없거든.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빠지지, 그러니까는 이렇게 막 넘긴다고 해서 다 넘어가는 게 아니고 다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기출문제로 이미 풀었던 것들이야. 응? 그러니까는 기출문제라고 하면 넘기지 말고 계속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6번인가? 44번. 44번 볼게요.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개인이 농지를 상속받았어요. 1000분의 23이죠. 여러분들 자 봐봐, 우리 2.3% 이렇게 외웠잖아요. 맞죠? 근데 이 2.3은요 100분의 2.3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100분의 2.3이라고 하는 이 분자를 소수점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1000분의 23 이러고 표시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2.3% 이렇게 외웠지만 시험 문제는 지금 우리 교재처럼 1000분의 23 그러고 나올 거라고. 정말 이해하셨죠? 세율이 비슷한 거니까. 그러니까 분자를 정수로 표현하려면 분모가 1000분위가 돼야 돼. 이렇게. 자, 두 번째, 비영리 법인이 주택을 증여받았어. 비영리 법인이니까 얼마예요? 2.8 맞죠? 개인이 상가 건축물을 위자료로 지급받았대. 응? 맞아요? 맞아요? 네, 좀 이따 설명하고. 영리법인이 농지를 교환했어요. 예? 유상취득 맞죠? 교환은 유상취득이잖아요. 몇 프로? 3%. 맞죠? 자, 건축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는 해당 건물 전체 부분에 대하여 무슨 취득으로 봐? 원시 취득으로 봐. 1000분의 28을 적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여러분들 부교재 여기만 하고 마칠게요. 부교재 3번 볼게요. 아니, 부교재 26페이지 3번. 자, 여러분들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앞으로 개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개수는 대수선과 시설물 설치를 말하는 거예요. 건축법상에서 대수선과 시설물 설치하는 것을 우리는 개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 배웠냐면 아까 납세무자 배웠거든. 이런 건축물의 개수와 관련돼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하사한 경우에도 납세는 누가 진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져야 돼. 이때 주체, 구조부, 취득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건물 주를 말하는 것이고, 이때 연대 납세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였어요.
자,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여러분들, 만약에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한대요. 그러면 중과세 해요, 안 해요? 중과세 합니다. 누구한테 해요? 건물 주한테 하지. 그가 주체구조부 취득자니까. 아셨죠? 자, 또 하나. 만약에 과밀억제권역 내 공장의 신 증설인데요. 문제는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자와 신증설한 자가 서로 다르대. 그럼 누구한테 중과세요? 과세 대상 물건의 소유자한테 중과세. 내 토지 위에 임차인이 공장을 신설할 증설한 거야. 그럼 누구한테 중과세 한다? 소유자한테 중과세 한다. 그가 누구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된다. 아셨죠? 자, 그렇다면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를 줘야 된다면 그 세율은 얼마를 줘야 되지? 세율은 여기서 중요하다고. 여기서 뭐의 증가가 있으면 면적의 증가를 수반하면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2.8%. 면적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다면 그땐 몇 프로? 2%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그 5번이 틀렸던 이유는 여러분들 신축할 때 이미 취득세 냈잖아. 근데 또 전체 가격이 2.8% 또 내야 된다면 이건 안 되겠죠. 근데 전체 가격이 아니라 어디에 대해서? 증가분에 대해서, 증가한 가액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몇 프로? 2.8%. 뭐가 틀렸는지 아시겠죠? 네. 이거 보시면 해당 건물 전체 부분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에 대해서?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무슨 취득으로 보아? 원시 취득으로 보아 적용한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 더 나중에 할 건데 또 뭐가 있냐면 비과세가 있어요. 비과세. 그래서 몇 억이야? 9억 이하 공동주택의 개수는 비과세가 될 수 있죠. 하지만 뭐는 제외? 대수선에 의한 것은 과세예요. 시설물 설치로 인한 것은 뭐가 된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이거 3번 나왔어요. 3번. 아셨죠? 네. 그럼들 개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개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문제는 3가지야. 납세무자 누가 질 건가? 누가 진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된다. 두 번째 세율이야. 몇 프로예요? 그렇지. 면적의 증가가 있으면 2.8%, 면적의 증가 없으면 2%. 그 다음에 이런 개수가 될 때 9억 이하 공동주택의 개수는 비과세를 해준대요. 다만 뭐는 제외된다? 대수선은 제외야. 그러니까 대수는 뭐 하겠다? 과세. 아셨죠? 그러니까 개수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 3가지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항상 대답은 잘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만 하고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수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 우리 이것만 해볼까? 이거. 자, 여러분들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가 있어요? 재산권 분할이 있을 수 있죠. 두 번째는 위자료에 대물 변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재산권 분할로 소유권 이전된 것은 양도나
증여로 본다, 안 본다?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 변제하는 것은 이건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왜? 대물 변제가 왜 유상이전이지? 채무의 감소. 내가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대가로 내 채무가 줄어든다면 이것도 하나의 뭘로 본다? 유상이전으로 본다. 부담부 증여를 채무 인수액만큼은 이거는 채무가 감소된 것만큼은 양도로 보듯이 내가 위자료를 대물 변제할 때 그 위자료가 줄어든 것만큼 내 유상이전으로 본다는 거 했잖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래, 좋았어. 이해했다니까. 그러면 취득세는 어떻게 되지? 위자료를 대물 변제를 통해서 내가 부동산 취득한 거야. 지금처럼. 맞죠? 건축물 위자료로 지급받아서 대물 변제로 취득한 거야. 그럼 과세 돼요, 안 돼요? 당연히 과세 되겠죠? 몇 프로? 왜? 얘가 유상 이전이니까 얘는 유상 취득이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면 재산권 분할로 인한 취득은 어떻게 돼요? 과세 돼요, 안 돼요? 과세 된다, 안 된다? 과세 된다. 왜? 표준세율에서 2% 뺀 것만큼. 맞죠? 여러분들 재산권 분할은 원래 내 거였어. 우리가 이혼하면서 내가 내 집은 찾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2%는 안 내도 되지. 대신에 뭐는 내야 돼? 등록세는 내야 되니까. 몇 프로 뺀 걸로? 2% 뺀 걸로 해야 된다. 아셨죠? 그리고 그 재산권 분할로 인한 취득세, 취득 시기는 언제였어? 등기일이었잖아. 선등기하고 재산권 분할에 의한 취득 시기는 등기 취득 인정된다 그랬잖아. 아셨죠?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다음 주에 다시 세율부터 다시 정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표시해둔 자료 있잖아요. 이 문제만큼은 꼭 예습을 해오시라고 하셨죠? 이렇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